世界の体制と全国の現状度に鑑み(1945년) 해방, 1950년 한국전쟁. 대한민국에서 너무나 중요한 그 역사의 분기점에서부터 이후 반세기가 지나는 동안 서울에서 살던 시민들의 모습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그 삶의 모습을 2019년 9월 26일 정식 개관을 한 서울 생활사박물관의 전시품들과 또 영상 자료를 통해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53년) 서울 환도 선포 이후 사람들은 다시 서울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집을 포함해서 모든 시설이 파괴되고 열악한 상황. 부족한 도로나 시장에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그런 여건 속에서도 길 한가운데로 다니던 전차와 드럼통을 펴서 만든 버스 등을 타고 다니며 일상에 바쁜 시민들의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무허가 천막촌서부터 시작해 청계천을 비롯한 여러 천변에 세워졌던 판잣집들이 전후복구 시대에 많은 서울 시민들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이런 1950년대와 1960년대 서울 시민들의 일상은 청계천 판잣집 체험관에서도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연탄가게, 구멍가게, 그리고 옛 교실의 모습, 당시의 교복도 입어보며 그 시절 학창 시절도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요즘도 청계천을 산책하는 많은 이들이 들러 추억을 회상하기도 합니다. 네, 우리가 오늘 청계광장에서부터 1시간 정도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상당히 그 옛날에 듣던 그 청계천 판잣집 오늘 이제 실체를 보게 되면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정말 단열이 안 돼서 상당히 춥게 살았겠다는 느낌이 첫째 들었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뭐 교실들 보니까 우리 어릴 적에 그 국민학교죠. 그때는 국민학교 다닐 적에 그 과거의 그 모습들이 아주 어렴풋이 떠오르면서 아주 새롭네요. 기분이 새롭고 아주 좋습니다.
다시 서울 생활사 박물관입니다. 한국전쟁의 상처가 어느 정도 아물어가던 1950년대 중후반서부터 1960년대에 유행을 하던 웨딩드레스와 서울 사람들의 당시의 결혼 풍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양복재단사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의 결혼 사연과 또 결혼에 관계된 여러 전시품들이 당시 신혼부부들의 꿈을 보여줍니다. 이 가운데서도 21세기 X세대의 결혼식이 어린이들에게 특히 인기를 끕니다. 결혼을 한 신혼부부에게 제일 큰 꿈은 예나 지금이나 역시 내 집 마련의 꿈입니다. 주소와 함께 달려있던 이름이 보이는 문패가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던 시절이었죠. 흑백 TV와 선풍기도 무척 귀했던 시절, 가장 보편적인 거실의 모습입니다. 85%의 서울 시민들이 음식을 조리하고 난방까지 하던 연탄. 일산화가스 중독으로 매년 3,000명 이상 죽던 사고는 더 이상 뉴스거리도 아니었습니다. 연탄과 함께 쓰던 석유풍로, 지금은 정말 보기 힘든 부엌의 골동품이 됐습니다. 고속 성장을 하면서 세계적인 도시가 된 서울의 오늘날과는 너무나 다른 옛 서울의 모습에 외국인들도 호기심을 보입니다. So I learned a lot of things about Korean culture through this exposition. Throughout the history, I could probably understand better how Seoul turned out the way it is now and why our people, habits and culture the way it is now. For more traditional way and how Korea developed through how. 일제의 잔재로 남아있던 적산가옥서부터 오늘날의 대세인 아파트까지 서울의 주택변전사도 흥미롭습니다. 종암아파트, 마포아파트 등 서울 시민에게 나타난 새로운 주거 형태는 부러움의 대상이었고 이후 성냥갑 모양으로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던 주공아파트 건설은 오늘날의 고층아파트 건설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TV가 나오기 전에 뉴스와 음악, 그리고 드라마 등을 듣던 라디오는 단연 1950년대 문화생활의 주역이었습니다. 노예 라디오 금성께 옛날 우리 집에 있는 거하고 모델이 똑같아요. 이걸 오래 갖고 다녔어요. 저거 몇십 년 갖고 다녀. 저거 우리가 산지가 우리 딸이 3살 때 사신 게네. 우리 딸이 시방 50지방 7이거든요. 예, 그때까지 지금 썼는데 너무너무 저게 기억에 남는다고. 라디오에 이어 드디어 TV 시대가 도래합니다. 쇼 프로그램과 각종 스포츠의 중계, 그리고 동네 사람 모두 모여 보던 최고의 인기 프로그램은 역시 연속극 드라마였습니다. 우리 집에 TV가 있었는데 동네에 많은 사람들 모여가지고 이 TV 드라마를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패티킴의
이 애절한 노래와 함께 많은 시민들의 눈물을 흘리게 만든 KBS의 특별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한국전쟁이 남긴 비극의 흔적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1980년의 방송 통폐합도 이젠 그저 역사의 한 부분이 됐습니다. 텔레비전과 함께 유행하기 시작한 비디오 테이프는 극장에서만 보던 영화를 가정에서도 손쉽게 보고 또 보관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발명품이었습니다. 동네마다 비디오 대여 가게들도 쉽게 찾을 수 있었죠. LP판을 팔던 레코드 가게들 역시 마찬가지로 인기였습니다. 필름을 통해 돌사진서부터 가족 단체 사진을 찍던 동네 사진관. 그리고 서민들을 위해 적은 양의 쌀도 팔던 동네 쌀가게. 이 모두가 사라진 추억 속의 생활유산들입니다. 경제 부흥기에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던 생업의 현장. 부모들의 많은 직업 속에서 인력거꾼, 버스 안내원, 뱃사공 등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사라지면서 부모 세대의 추억과 애환을 담았습니다. 한반에 80명이 넘는 콩나물 교실. 2부제, 심지어 3부제 수업까지 했지만 그래도 학교 가는 일이 제일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그런 설레임은 입학식 날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럼 1960년대 어린이들의 입학식 풍경을 잠시 살펴볼까요? 여자 어린이의 독특한 스타일의 단발머리와 어머니의 한복이 지금은 보기 힘든 풍경이고 또 전교생이 운동장에 모이던 조회도 이젠 보기 쉽지 않습니다. 졸업 선물로 최고 인기였던 만년필과 졸업장을 담던 빨간색 원통에도 추억이 가득합니다. 교복에 모자를 쓰고 문방구가 즐비하던 학교 앞을 등하교하던 학생들의 모습 역시 이젠 볼 수 없는 풍경입니다. 그리고 뭐니뭐니 해도 학창시절의 가장 큰 즐거운 추억은 사이다와 김밥을 먹던 소풍날이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야외에 나갔다 오는 일, 바로 소풍입니다. 요즘에는 현장 체험학습이라고 부르죠. 먼 교외로 나가는 현재와 다르게 과거의 소풍은 소박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학교들은 태릉, 도봉산, 수락산, 남산 등 서울에 있는 산과 숲을 많이 찾았습니다. 경복궁, 덕수궁, 창경궁 등 아름다운 역사문화유산인 고궁들도 소풍 명소였죠. 백일장, 보물찾기, 그리고 장기자랑까지 즐기다 보면 금세 집에 돌아갈 시간이 되곤 했습니다. 소풍이 가장 좋은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부모님이 정성스럽게 싸준 도시락이죠. 김밥, 삶은 계란, 그리고 사이다는 소풍 가는 날에만 먹는 아주 특별한 음식이었습니다. 요즘 초등학생들이 참으로 신기해하는 또 다른 모습. 바로 난로 위에 층층이 올려져 있는 양은 도시락입니다. 저는 그 엄마 시절에 이런 게 있었던 게 정말 신기했어요. 저는 빨간 브리사 차를 타고 싶었어요. 서울의 중심부
청계천 하늘 위를 꿰뚫는 3일 고가 고속도로가 개통되었습니다. 길이 3,750m, 폭 16m의 이 고가도로는 청계천 하류인 용두동 제2청계교에서 시작, 청계 2가에서 커브를 지어 을지로 2가를 교차해서 3일로로 빠져 명동 성당 입구에 이르고 있습니다. 청계천 2가에서 출발하여 이렇게 3일 고가도로를 올라타면 청계천 하류 용두동까지 막힘없이 고속으로 달릴 수가 있었습니다. (1970년에) 개통이 된 경부고속도로. 비록 편도 2차선 왕복 4차선의 좁은 도로였지만 시속 80km 정도로 달릴 수 있던 이 고속도로를 통해 국가의 경제 발전은 물론이고 시민들의 생활도 점차 선진화되어 갔습니다. (500만) 인구를 돌파한 서울에 지하철이 등장을 하자 이 새로운 교통수단은 서울 시민들에게 비단 다니는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역세권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나면서 주거를 포함한 생활에 큰 혁명을 안겨줍니다. 지금은 볼 수 없는 건폐원이 새삼 눈길을 끕니다. (1975년) 승용차의 국산화 출시로 자가용 시대가 성큼 다가온 가운데 당시 광화문 거리를 달리던 택시들은 거의 초록색 포니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때 그 포니 택시가 실물로 진열된 서울 생활사 박물관. 지금은 보기에 허름한 빨강 브리사 승용차도 당시엔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서울의 터줏대감이라고 불리던 서울 토박이는 과연 누굴 일컫는 것일까요? 1994년 서울 정도 600년을 맞아 10,000명의 회원이 넘는 서울 토박이회가 탄생했는데 1910년서부터 3대 이상이 서울에서 살아야 그 회원이 된다고 합니다. 네, 역사를 거꾸로 거슬러 오다 보니 이조 시대에 왔습니다. 이게 바로 14세기 한양의 크기를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또 이 북촌에는 주로 관청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벼슬이 있는 사람, 뭐 양반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이 도시고요. 그 반대로 남촌에는 딱히 이렇다 할 그런 관청이라든지 이런 건물들이 없었어요. 남촌에는 주로 이제 선비들이라든지 벼슬이 없고 그다음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사는 지역이었어요. 주민등록증 이전에 발행되었던 서울특별시민증도 참 특별한 역사의 유물입니다. 예전에 돌잔치를 했던 어린이들이 이젠 부모가 되고 자녀를 위해 다시 돌잔치를 해줍니다만 장소를 비롯한 잔치 스타일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한국 전쟁 때부터 있던 야간 통행 금지가 사라지고 1988년에 서울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서면서 같은 해 열린 서울올림픽에 큰 힘을 더하게 됩니다. Vote this
Olympic Games in Seoul open. 서울은 세계로, 세계는 서울로. 당시 사상 최고로 많은 나라가 참가해 성공을 거둔 88 서울올림픽은 서울을 국제적인 위상의 도시로 성장시키는 큰 계기가 됐습니다. 국제적으로 냉정을 종식시키는 그런 전 세계 화합의 올림픽이 됐다고 하는, 그리고 체육의 4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문화올림픽도 개최했고 학술올림픽도 되었고 무엇보다도 이 장애자 올림픽을 우리가 동반 개최해서 함께 성공시키는 올림픽이 됐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서울이 참여한 최고의 스포츠 이벤트이면서 또 몇백만 명의 많은 시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치고 다 함께 즐거워한 적도 우리나라 역사에 다시 없던 일인 것 같습니다. It's amazing that Korea has hosted so many events and that they're going to host more events in the future. You can tell that it really brings the Korean people together and shows the strength of the country, that they're able to hold these really big events for such a small country that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will come to and see how great Korea is. 한국 체육은 세계에서 누구든지 부러워하고 톱10 안에 들어있는 선진국입니다. 앞으로 전망도 국가의 발전과 여러 가지 시설이 준비되고 또 앞으로 그렇게 스포츠를 즐기는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망은 굉장히 밝다. 해방이 되고 한국전쟁이 나고 이후 복구와 새로운 건설 속에서 이젠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한 서울. 그 속에서 살아온 수많은 서울 시민들의 삶과 시대상을 세월의 손때가 묻은 11,000여 점의 생활 유물들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곳은 해방 이후부터 현재까지 서울 시민들의 소소한 일상을 전시하고 있는 곳으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들을 데리고 와서 옛 추억을 함께 이야기하고 공감할 수 있는 문화 공간입니다. 중앙천 나하고 이쪽에 강강이야. 이게 강변 분로잖아. 바닥에 펼쳐진 입체 지도 위를 걸으면서 너무나도 크게 발전한 현재의 서울의 모습을 보는 시민들. 이조 시대에서부터 사대문 안에서 살던 한양 사람들의 후손 서울 토박이들보다도 이젠 타양에서 상경을 해 서울이 고향이 된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서울 시민으로서 살아온 지난 반세기 이상의 삶의 흔적. 이렇게 생활사 박물관을 통해서라도 이젠 잘 보존해야겠습니다.